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밤 9시가 넘으니까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한산했던 저희 동네 음식점 골목은 간간히 지나는 행인만 눈에 띄었습니다. 뭉치면 죽고 흩어져야 산다. 최근 등장한 이 표현은 거꾸로 말하면 경제활동보다 방역이 최우선이라는 표현일 겁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첫 주의 모습, 오늘 뉴스라이브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8월 31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 6일까지를 1000만 시민의 멈춤 주간으로 정하고 총력전에 들어갔습니다. 프랜차이즈 카페는 매장 이용이 불가능하고 실내 체육시설 운영도 전면 중단됐습니다. 오늘부터는 시내버스 야간 운행도 감축됩니다. 종교시설과 도심 집회발 확진자가 꼬리를 잇는 가운데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 비율도 20%를 넘으며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서울시가 오늘부터 체류 자격이 있는 외국인 주민에게도 재난긴급 생활비를 지급합니다. 지난 10일 국가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인 겁니다. 이달 중순부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세 자릿수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중증 환자 비율도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어제 집단 휴진을 계속 강행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취재기자 연결해봅니다. 이재훈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먼저 주말 사이 코로나19 발생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총 19,947명입니다. 어제보다 248명 늘어났습니다. 사망자 수는 324명으로 어제보다 1명 더 늘어났습니다. 서울의 확진자 수는 어제보다 94명 더 늘어난 3,867명입니다. 사망자는 지금까지 23명입니다. 서울의 감염 경로 현황은 어제 새벽 0시 기준입니다. 개별 산발이나 조사 중인 사례를 의미하는 기타가 1,643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 경로 확인 중이 649건,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이 592건, 해외 접촉 관련이 386건 등입니다. 네, 지난 14일부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대에서 400명대까지 치솟기도 하면서 급증했는데 집단 휴진이 계속된다는 입장이죠? 네, 정부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대립하고 있는 주된 내용은요.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는데요.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가 단체 행동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전협 비대위는 어제 합의문을 채택하고 단체 행동을 잠정 중단한다라는 안건을 산정해 표결에 붙였는데요. 여기서 합의문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합의문과 의학교육, 수련병원 협의체 합의문을 말합니다. 결과는 찬성 39표, 반대 134표, 기권 13표였습니다. 대전협 비대위는 보건복지부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합의문엔 철회와 원점에서 재논의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의학교육 수련병원협의체에서 함께 작성한 협의문엔 단체 행동 중단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전협 비대위는 의대 정원 확대 추진 그리고 지역 의무 복무 관련 법안과 공공의대 설립 정책에 대한 원점 재논의를 위해 정책의 철회를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오늘부터 집단 휴진 피해 신고 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고 콜센터를 통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기간은 집단 휴진이 종료될 때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코로나19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모쪼록 의료 공백으로 인한 피해는 최소화되겠습니다. 이재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상황 살펴봤습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과 함께 강화된 방역 지침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에서는 테이크아웃만 가능하고 음식점도 야간에는 배달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주협 기자. 네, 저는 지금 강서구의 한 커피 프랜차이즈 매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강화된 방역 수칙이 시행된 지 이제 이틀째인데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이 매장은 평소 아침이면 손님들로 붐볐던 곳이지만 지금은 한산한 모습입니다.
강화된 방역수칙에 따라 매장 앞에는 이렇게 직원이 따로 배치돼 들어오는 손님들에 대한 체온 측정과 또 전자 출입 명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내부에 앉을 수 있는 의자와 테이블은 모두 이렇게 치워진 상태고요. 손님들 간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회 동선을 크게 만들어 놨습니다. 또 바닥에는 이렇게 거리 두기를 할 수 있도록 표시가 돼 있고요. 또 제공되는 음료들은 모두 일회용 잔으로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제인 30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화된 방역수칙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이 기간을 1000만 시민 멈춤 구간으로 지정하면서 일주일간 일상을 포기한다는 각오로 방역수칙에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자, 이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방역 수칙도 추가가 됐죠.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네, 먼저 일반 음식점과 제과점, 또 거리 가게나 포장마차를 포함한 모든 음식점들이 밤 9시 이후로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해집니다. 당초 정부는 일반 음식점과 제과점에만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하기로 했지만 다른 가게로 사람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적용 범위를 확대한 겁니다. 또 헬스장과 당구장 같은 민간 실내 체육시설과 자유업으로 등록된 탁구장과 필라테스 교습소도 운영이 중단됩니다. 고령자를 보호하기 위해 요양병원과 시설은 면회가 금지되고 주야간 보호센터와 무더위 쉼터 등에는 휴원이 권고됩니다. 학원에서는 원격 수업만 허용되고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에도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9인 이하 교습소는 제외됐습니다. 한편 오늘 저녁부턴 서울 시내버스도 밤 9시 이후엔 감축 운행에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강화된 방역수칙이 시행 중인 강서구 커피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소 불편하겠지만 시민들의 동참도 필요한 때입니다. 이주엽 기자 잘 들었습니다. 서울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연결해봤습니다. 그러고 아파트와 관련된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주민들과 금천구 축산가공업체로도 확산됐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도 확진자가 늘었는데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만큼 철저한 생활 속 방역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박영찬 기자입니다. 서울 구로구 아파트발 감염 확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8일 기준으로 이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주민 2명과 이들이 근무하고 있는 금천구 축산업체에서 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4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을 중심으로 감염 확산이 계속되고 있지만 감염원을 밝히는 작업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구로구 아파트의 경우 한 개층에 20가구가 복도식으로 줄지은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층이 아닌 위아래층을 중심으로 동일한 라인에서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각 가구에 연결된 환기구를 통한 감염 확산이 의심됐지만 검체 조사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은 겁니다. 동일 라인에 거주하는 주민들끼리 밀접 접촉한 정황도 없었던 상황. 서울시는 구로구 아파트의 환기구를 비롯해 건물과 연결된 구조물 전체로 조사 범위를 넓히겠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1차 현장 조사 중입니다. 하수구, 환기구, 엘리베이터 등 모든 것을 포함하여 감염 경로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환기구를 통한 코로나19 전파 사례는 아직까지 국내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3년 사스 확산 당시 홍콩에선 아파트에 거주하는 감염자가 용변을 본 뒤 바이러스가 포함된 하수가 에어로졸 형태로 퍼지며 감염이 확산된 사례가 있어 생활 속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이처럼 서울을 중심으로 한 확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 초까지 지역 내 접촉 확진자가 없다고 발표해온 광진구도 최근 들어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청정자치구란 말은 옛말이 된 지 오래입니다. 조성엽 기자입니다.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광진구 지역 내 접촉에 의한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무했습니다. 모두 타 지역 감염자와 접촉해 확진이 됐던 것. 하지만 7월 중순 지역 감염자가 처음 발생했고 이후 확진자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8월 12일까지 26명이던 광진구 확진자는 30일 오전 11시 현재 96명이 됐습니다. 특히 롯데리아 모임이 있었던 한 치킨 가게 방문자들이 대거 확진된 후
중곡동에 거주하는 방문자 중 1명과 일가족 3명이 확진됐습니다. 또 이달 13일 하루에만 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광진구에서 3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온 것은 이날이 처음이었습니다. 이후에도 확산세가 계속되며 16일 7명의 확진자가 추가 발생했고 이 중 4명은 사랑제일교회 감염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23일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자양이동 주민 2명이 확진됐고 24일 7명, 25일과 26일 각각 2명, 27일 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한편 광진구는 지난 2월 27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7월까지 5개월 동안 22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서울시 자치구 중 24위, 인구 대비로는 가장 적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확진자가 적었던 만큼 최근 증가세는 가파른 기울기를 나타내며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이런 거 근데 까맣게 된 거예요. 그거 다 녹슨 거라고 이게. 바람 태풍 불어가지고 언제 넘어져갖고 사람 다칠지도 모르는 거죠 이거는. 이 노숙자 살아가지고 막 노숙자들이 안에서 술 먹고 막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 공공 건물이 아니라 민간 건물인데. 제 뒤로 보이는 이곳 10년 가까이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는 창동 민자 역사입니다. 이 같은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은 지난해 기준 전국에 322곳에 달합니다. 서울에도 적지 않은 곳이 이렇게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는데 이번 집중 취재 와디슈에서 그 실태를 점검해 봅니다. 뼈대를 이루는 골조만 앙상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건 지난 2010년.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는 지역의 기대와는 달리 경영진의 부도와 공사대금 미지급 등으로 공사가 중단돼 매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부지 면적만 4만 4천여 제곱미터, 대규모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입니다. 얘기할 것도 흉물스 없잖아요. 첫째, 이거 빨리 지역이 빨리 이게 돼야지. 이렇게 흉물스럽게 놔둔 건 이건 진짜 너무하는 거예요. 이거. 주택가 깊숙이 자리 잡은 유령 건물도 있습니다. 건축주와 공사 관계자 간 분쟁으로 공사가 멈춘 뒤 철골이 이리저리 튀어나온 채 방치돼 있습니다. 주변엔 주택가가 자리했습니다. 방치 건축물 안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주택 두 채가 있습니다. 이 주택에 들어가기 위해선 이 방치 건축물을 항상 지나쳐야 하는데 이 때문에 거주하기를 꺼리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게 또 하나는 원룸이고 하나는 빌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들락거리는 사람들이 불편하고 여자들이 어디로 나오나 여기 뭐 이런 건물 있어가지고 위험하다고 안 들어가고. 공사가 중단된 또 다른 건물. 쓰레기 무단 투기는 물론 노숙자들까지 찾자 결국 출입구가 통지됐습니다. 막아놓은 거예요. 여기 이제 쓰레기 많이 버리니까. 노숙자들도 많이 막 들어오고 막 이랬었다는데. 네, 맞아요. 그랬어요. 그래서 다 이거 구청에서 저거 해갖고 나갔어요.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은 착공 신고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이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2년 이상으로 확인된 곳을 말합니다. 지난해 기준 서울에만 15곳, 전국엔 300곳이 넘습니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지난 2013년 방치 건축물 정비를 위해 법을 제정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국토부는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해 정비 기본계획을 세우고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정비계획을 수립합니다. 실제로 서울시는 국토부가 세운 기본 계획에 따라 지난 2017년 1년간 실태조사를 거쳐 올해 1차 정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하지만 정비사업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실태조사부터 국토부와 지자체 간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1997년 공사가 중단된 성북구 정릉동의 한 운동시설은 지난해 국토부가 진행한 2차 실태조사에 포함됐지만 그보다 앞서 진행한 서울시의 1차 실태조사에선 빠졌습니다. 시점상 서울시의 1차 실태조사에 포함됐어야 했지만 놓친 겁니다. 게다가 실제 정비에 나서는 관할 자치구는 해당 건물의 존재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희구에 그 공사 중단된 현장이 없어가지고 공사 중단 뭐 관련해가지고 주기적으로 공무원 오긴 하는데 저희구는 뭐 해당 사항이 없어가지고 이게 계속 담당자가 계속 바뀌어가지고 공사 중단 건축물이 해당 관할 지역에 얼마나 있는지
공사 중단 이유가 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찾느냐에 따라서 그 성과가 틀리거든요.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어디에서 발생하고 있고 그것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더 큰 문제는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관련 법에 따라 시 도지사에겐 철거 명령권과 재정 지원, 분쟁 지원 등의 권한이 부여되지만 올해 공시된 서울시의 정비 계획에 따르면 대부분 분쟁 조정과 행정 지원 등 공사 재개 방안이 1순위로 계획되는 데 그쳤습니다. 주민들은 철거나 수선 등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공공이 개인 소유물을 강제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방치해놓으니까 이렇게 막 균열이 가고 막 그러잖아요. 추진을 해서 이걸 고치든지 허물든지 저걸 해야지. 민간건축물이다 보니까 우리가 만약에 뭘 하려고 해도 민간인들이 많이 철거를 이용한다고 해서 되겠어요. 그 어떤 한 민간 건물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선도 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지만 저희가 뭐 어떤 건물에 대해서 하는 경우는 좀 힘들지 않을까요? 도시 미관을 해칠 뿐더러 주민 불편과 안전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는 방치 건축물. 서울만이 아닌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개인 소유라는 이유로 또 지자체의 관심도에 따라 정비를 소극적으로 한다면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집중 취재 와디슈 태윤영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인 어려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역 만리에서 찾아온 외국인 주민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가계 상황이 어려운 외국인 주민들에게도 재난긴급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접수가 시작됐는데 접수 방법과 구비 서류 등을 이주협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6월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 주민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개선하라는 권고를 내렸습니다. 서울시는 이를 수용해 약 330억 원을 들여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 가구에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원 조건은 3가지인데 먼저 세대주가 8월 27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외국인 등록을 신고한 지 90일이 넘어야 합니다. 또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면서 세대주가 취업이나 영리 활동이 가능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학이나 일반 연수 등으로 거주하고 있거나 불법 체류 중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접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2가지 방법으로 가능한데 온라인 접수는 오는 31일부터, 현장 접수는 다음 달 14일부터 시작됩니다. 현장 접수처는 각 지역의 관할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밀집이 안 되도록 이제 저희가 이제 대기표랄지 사전 예약제랄지 이제 그 오부제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통해서 이제 최대한 밀집 안 되도록 지금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지급 대상자에겐 12월 15일까지 서울 내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를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가구 원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1, 2인 가구에는 30만 원, 3, 4인 가구는 40만 원, 5인 이상 가구에는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한편 지역별 글로벌 센터와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이주 여성 상담센터에서는 지원서 접수에 대한 안내와 상담, 컴퓨터 사용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이주협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의 문화축제들도 변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생중계 같은 비대면 방식이 선보여지는 건데요. 송파구에서도 지역의 대표 축제 한성백제 문화제를 비대면으로 열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즐길 수 있는지 달라지는 한성백제 문화제를 태윤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송파를 수도로 삼았던 한성백제 시대를 주제로 거리 행렬과 체험 행사 등이 마련됐던 한성백제 문화제. 코로나19 장기화로 올해는 온택트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꾸며집니다. 비대면을 뜻하는 언택트에 온라인을 결합한 온택트는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지만 SNS와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누구나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대면에서 만나지 못하지만 온라인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행사달에서 이 코로나 시국에도 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있다면 새로운 어떤 축제의 패러다임을 만들어보자. 그런 개념에서 온택트를. 먼저 해마다 올림픽공원에서 펼쳐졌던 체험 행사는
키트로 개발돼 안방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인기 유튜버 채널을 통해 백제 인물 블럭 만들기와 캐릭터 비누 만들기 등이 진행됩니다. 1000명 가까운 주민들이 백제 시대의 의상을 차려입고 거리를 누볐던 역사문화 거리 행렬은 모바일과 웹상에서 참여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퍼레이드 홈페이지에 접속해 나만의 캐릭터를 만들고 SNS에 공유하면 됩니다.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이런 데서 저희들이 이제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내가 퍼레이드의 어떤 행렬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이 백제의 의상을 입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조 왕을 내가 만든다든가 그런 캐릭터를 만들면 그 행렬에 대열에 서게 되는. 1994년 첫 해부터 지금까지 문화제에 참여했던 모습을 SNS에 공유하는 사진 공모전도 열립니다. 딜라이브의 랜선 노래자랑 청춘 스튜디오를 통해 온라인으로 끼와 재능을 펼치는 한성백제 노래자랑도 빼놓을 수 없는 즐길거리입니다. 온택트라는 새로운 형식으로 꾸며지는 제20회 한성백제 문화제는 다음 달 23일부터 5일간 열립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제243회 마포구의회 임시회가 다음 달 4일부터 17일까지 열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0년도 제2차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고 마포구 인권조례안과 장애인 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28건의 안건이 심의됩니다. 또 마포 1회 2지구와 4회 15지구 등 4개 지구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 의견 청취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늘 가던 카페, 늘 가던 식당도 이용하기 쉽진 않지만 일상을 포기한다는 각오로 다 같이 방역에 힘쓰는 한 주 되어야겠습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